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물 한 잔 먼저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침에 물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 혈액이 맑아지고 몸이 깨어난다. 네, 맞습니다. 물은 분명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물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오히려 콩팥이 놀라고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콩팥은요, 아프다고 소리치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생겨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아침에 눈이 부어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2~3번, 4번 가도 원래 노인이면 다 그런 거라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하늘입니다. 비뇨기 신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크게 약해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콩팥을 지켜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보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치료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대부분 하나쯤은 있는 그것, 바로 천연꿀 한 스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꿀도 달잖아요. 달면 콩팥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는 단 건 무조건 피하세요 라고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니 정제된 설탕과 제대로 된 천연꿀은 몸에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무 꿀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지키는 원리. 둘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꿀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콩팥을 위해 가장 좋은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효과를 높여주는 꿀과 잘 맞는 간단한 조합. 5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꿀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차분히 따라오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던 분들도 조금씩 잠이 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아침마다 무겁던 붓기도 서서히 가벼워지는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콩팥을 돕는지 하나씩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왜 꿀 이야기를 꺼내는지, 또 왜 먹는 방법이 중요한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면 콩팥은 그 피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걸러냅니다.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단백질은 다시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는 콩팥의 필터가 너무나도 섬세하다는 데 있습니다.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 하나하나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늘어서 조금만 무리가 가도 쉽게 상합니다. 젊을 때는요, 혈관도 탄력이 있고 회복력도 있어서 조금 혹사해도 다시 버텨줍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기 쉽고 밤사이 수분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잠자는 동안 물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가 끈적해지고 콩팥은 이미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밤새 식어 있던 기계에 갑자기 찬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콩팥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 자극이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미세한 필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면 그 틈으로 원래는 몸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생기고 아무리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몸은 점점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고 몸이 늘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바로 이 생각이 콩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도 안 지르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는 이미 상황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잠시 말이 없어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약해진 콩팥에 왜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설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꿀도 결국 당분인데 정말 콩팥에 괜찮은가요? 이 질문에 대해 의학적으로, 그러나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꿀도 결국은 단 거 아닙니까? 당분이면 콩팥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꿀을 앞에 두고도 손을 떼십니다. 저도 의사로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설탕과 꿀의 차이를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설탕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원래 들어있던 영양소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몸에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이때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혈당이 급히 올라갔다가 또 급히 떨어지지요. 이 과정에서 혈관은 자극을 받고 콩팥의 미세 혈관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콩팥 필터에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천연꿀은 이 흐름이 다릅니다. 꿀은 단맛이 있지만 벌들이 이미 한번 자연적으로 분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설탕처럼 갑자기 튀지 않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꿀 속에는 단맛 말고도 다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 안에 미세 혈관에 붙어 있는 염증 물질을 조금씩 가라앉혀 줍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을 서서히 닦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탕은 에너지를 주는 대신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콩팥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꿀은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덜 힘든 연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보면 같은 단맛이라도 설탕을 줄이고 소량의 꿀로 바꾼 분들 중에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 붓기가 완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면 꿀도 설탕과 다를 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요, 꿀이 콩팥에 도움을 주는 핵심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꿀을 약처럼 조금씩 정해진 때에 먹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첫 번째 원리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꿀이 어떻게 약해진 콩팥을 도와주는지 그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 꿀은 콩팥의 미세 필터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요.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100만 개나 들어있다고요. 이 필터는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다시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면 이 필터의 염증 찌꺼기가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 쓴 채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가 막히거나 아주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필터에 붙은 염증 물질을 조금씩 씻어냅니다. 한 번에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조용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꿀을 꾸준히 소량으로 드신 분들 중에는 어느 순간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리 꿀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를 줍니다. 콩팥은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느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 빵, 과자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 찌꺼기를 누가 처리할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자연적으로 분해된 상태라 몸에 들어오면 비교적 바로 쓰입니다. 콩팥 세포 입장에서는 연기가 많이 나는 연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깨끗한 연료를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꿀을 아주 소량 적절한 시간에 드시면 몸은 힘을 얻고 콩팥은 덜 지칩니다. 이 차이가 하루 이틀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덜 붓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피로가 예전보다 덜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리 꿀은 노년기에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요로 감염이 잦아집니다. 소변기를 따라 세균이 올라가 방광을 거쳐 콩팥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콩팥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꿀에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한 항생제처럼 한 번에 세게 때려잡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조용히 억제합니다. 그래서 꿀은 콩팥을 공격하는 숨은 위험 요인을 조금씩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꿀이라도 시간과 방법을 틀리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꿀이 왜 콩팥에 도움이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모르고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어르신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꿀 섭취, 시간대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는 진해지고 콩팥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차가운 물을 바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도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물에 꿀 한 작은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꿀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 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들인 뒤에 아침 소변색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 오후에 나른해질 때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 습관처럼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많지요. 특히 믹스커피는 달콤하고 편하지만 콩팥에는 부담이 큽니다. 카페인은 몸속 수분을 억지로 빼내고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콩팥에 필요한 수분을 천천히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신맛은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기 전에 뭘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소량의 꿀입니다. 물에 아주 조금 타시거나 아니면 티스푼으로 한번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미리 공급됩니다. 뇌가 안정되면 잠이 깊어지고 깊은 잠이 들어야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밤마다 여러 번 깨던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지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꿀을 드시면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시긴 드셨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콩팥 수치가 나빠진 경우를 볼 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꿀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속이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아주 뜨거운 물이나 체에 꿀을 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의 온도가 60도를 넘기면 이 성분들이 거의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더 이상 콩팥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설탕물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드시면 염증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당분 부담만 남아서 콩팥 필터를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끓었다면 잠시 식혀서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약 4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콩팥은 그 당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실수가 매우 위험합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맛도 달게 느껴지기보다는 은은하게 단 정도가 콩팥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실수,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바로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가격이 유난히 싼 꿀들이 있습니다. 이런 꿀 중에는 버리꽃에서 꿀을 모은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 벌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꿀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석과 염증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고르실 때는 값보다 출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 성분 표시가 분명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꿀의 효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거의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보호하는 힘을 더 키워주는 아주 간단한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로 많이 권해드리는 꿀과 잘 맞는 조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거의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꿀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짝꿍 레몬 또는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천연 식초를 아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레몬과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 때문입니다. 구연산은 소변의 성질을 부드럽게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께도 이 조합은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몸속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물에 레몬을 더한 분들 중에는 오후에 몸이 덜 무겁고 소변색이 더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이나 식초를 아주 소량만 넣으시고 속이 불편하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꿀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짝꿍 계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콩팥이 차가운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봅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고 노폐물을 거르는 힘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 겨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분들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꿀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넣어 보십시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에 온기를 돌게 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나 늘 몸이 차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 조합은 보약보다 낫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계피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조금만 더해도 콩팥을 돕는 힘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 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꿀의 장점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꿀 한 스푼이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께는 그 한 스푼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분들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매우 떨어졌다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이 미네랄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이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분들께는 이 칼륨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중이신 분들,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꿀을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약이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꿀을 드시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천연 꿀에는 아주 드물지만 특정 균의 포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문제가 없지만 영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의학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그리고 방법만 지킨다면 꿀은 어르신들께 비교적 안전한 식품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일상을 바꾸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남성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빛이 많이 어두웠고 말수도 적으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발목이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고 발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계셨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4번, 5번씩 깨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자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큰 충격은 동네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많이 나빠졌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부터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 방법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꿀물 한 잔,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따뜻한 꿀차, 잠자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래도 한 달만 정확히 해보시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목 붓기도 눈에 띄게 빠졌고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아직 투석 없이 산책도 다니고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제때 올바르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 한 스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망가지는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몸이 더 망가진 뒤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분,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짧게 지나가는 이야기들,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